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 날.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고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환해 보이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왠지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넘기셨나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지혜이자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의 관찰이 쌓인 삶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얼굴이 돈을 부른다. 웃는 얼굴과 재물운의 비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웃는 집에 복이 온다. 이 말, 그냥 착하게 살라는 덕담으로만 하셨죠?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정교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몬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몬체크는 우리 얼굴의 특정 근육과 에너지 흐름이 그 사람의 운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의 전통적인 관상학적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얼굴은 그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지도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재물의 신호가 바로 입꼬리, 즉 웃음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입을 재백궁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사람은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입꼬리가 항상 처져 있거나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은 재물의 문이 닫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웃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 웃음, 즉 의지로 만드는 웃음이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웃음입니다. 하몬체크에서 재물운과 연결되는 건 바로 두 번째, 자연스러운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얼굴의 광대뼈 주변 근육인 광대근이 자연스럽게 당겨지면서 눈까지 함께 웃게 만드는 그 미소예요. 눈꼬리가 살짝 내려오고 눈 아래쪽에 살며시 주름이 생기는 그 웃음. 근이 뒤센 미소라고도 부르죠. 이 미소가 자주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운이 상승하기 직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기운이 먼저 움직이고 현실이 나중에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현실이 바뀌기 전에 먼저 그 신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자꾸 웃음이 나온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항상 말씀하셨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날에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어온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돈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징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징조는 총 7가지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보시고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징조, 손바닥이 간지럽다. 이건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손바닥이 간지러우면 돈이 들어온다. 특히 오른손 손바닥이 간지러우면 돈이 들어오고 왼손이 간지러우면 돈이 나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한 미신처럼 보이지만 하몬체크 관상학에서는 손을 재물의 통로라고 봅니다. 손은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곳 중 하나예요. 손바닥의 간지러운 느낌은 그 통로에 에너지가 새롭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어른들을 관찰해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큰 계약이 성사되기 전날이나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기 이틀 전쯤에 손바닥이 유독 간지러웠다고요.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이 따뜻하고 간지러운 느낌이 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조, 귀가 뜨겁거나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귀는 관상학에서 복덕궁, 즉 복이 모이는 자리라고 합니다. 특히 귀의 살이 두툼하고 아래로 늘어진 귀불이 발달한 사람은 재물복이 좋다고 했는데, 그 귀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먹먹해지거나 또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작은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걸 이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속적인 이명은 건강 문제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셔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갑자기 귀가 뜨겁고 먹먹해지는 느낌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봤습니다. 특히 오른쪽 귀가 뜨거워지면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좋게 말하고 있다거나 좋은 기회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반대로 왼쪽 귀가 뜨거우면 누군가 험담을 하고 있다는 징조라고도 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변 관계를 잘 살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세 번째 징조, 까마귀나 까치가 보인다. 또는 새가 집 근처에 온다. 예로부터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까치 소리가 들리면 그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죠. 특히 집 근처에 까치가 집을 짓거나 새들이 유독 많이 모여드는 시기에는 그 집에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고 봤습니다. 조류는 기운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특히 새들은 자연계의 에너지 변화를 인간보다 훨씬 먼저 감지해요. 그래서 새가 집 근처에 자꾸 날아오거나 유독 새 소리가 많이 들리는 시기에는 그 공간에 좋은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온 분들, 자연과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은 계절의 변화, 동물의 움직임으로 앞날을 읽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새가 먼저 안다고요. 네 번째 징조, 음식이 갑자기 더 맛있게 느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몬체크 관상학에서 입은 재백궁이라고 했잖아요. 재물의 문이라는 거죠. 이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감각이 전체적으로 예민해지고 풍부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미각이에요. 평소에 별로 특별하지 않게 먹던 음식인데 갑자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먹는 물도 달게 느껴지고 소박한 밥 한 공기가 진수성찬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며칠 연속으로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감각 기관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전체적인 기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음식이 맛있게 느껴진다는 건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몸의 순환이 원활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사람은 밥맛이 없죠. 반대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기운이 충만한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재물이 모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잠을 너무 잘 자거나 반대로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진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잠을 깊이 잘 자는 경우, 평소에 뒤척이거나 중간에 잠이 깨던 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누우면 바로 잠이 들고 아침까지 푹 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몸이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변화가 오기 전에 몸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봄이 오기 전에 씨앗이 땅속에서 충분히 영양을 흡수하듯이, 반대로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양 철학에서 이 시간대는 인시, 즉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늘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봤어요. 특히 이 시간에 깨서 마음이 차분하고 맑다면 그건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어르신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분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 리듬을 몸에 익히신 거예요. 새벽의 맑은 기운을 먼저 받는 사람이 하루를 이깁니다. 여섯 번째 징조,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싶어진다. 또는 집을 정리하고 싶어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집안을 싹 정리하고 싶어지는 날이 있어요. 오래된 옷을 버리고 싶고, 오래 쓰던 낡은 물건들이 거슬리고, 어디선가 묵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오는 거예요. 이걸 단순한 청소 욕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무의식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공간을 비우는 작업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풍수지리에서는 집이 곧 그 사람의 기운장이라고 합니다. 집 안에 쌓인 묵은 물건들, 오래된 물건들은 그 공간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어요. 반대로 집 안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리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 자리에 재물의 기운이 채워진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집이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돈이 많아서 집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잘 관리하는 습관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청소하고 싶어지신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 충동이 바로 재물운이 찾아오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징조, 꿈에서 특정한 것들이 보인다. 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조상들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새벽녘에 꾸는 꿈, 즉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꾸는 꿈은 현실과 연결되는 꿈이라고 했어요.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 자주 나타나는 꿈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돼지 꿈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하죠. 돼지는 재물의 상징입니다. 특히 살찐 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돼지를 손으로 잡는 꿈은 큰 재물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했어요. 둘째, 물 꿈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오거나 큰 강이나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지는 꿈, 또는 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꿈은 모두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징조라고 봤습니다. 단, 물이 탁하거나 범람하는 꿈은 조심해야 할 신호예요. 셋째, 뱀 꿈입니다. 특히 금빛이나 황금색 뱀이 나타나거나 뱀이 몸을 감는 꿈은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징조라고 했어요. 뱀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꿈 속의 뱀은 오히려 좋은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조상님이 나타나시는 꿈. 이 꿈도 매우 중요합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시거나 뭔가를 주시는 꿈은 그 집안에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어요. 특히 조상님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나시거나 잔치 음식 같은 걸 차려주시는 꿈은 매우 길몽으로 봤습니다. 웃음이 재물을 부르는 진짜 이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웃는 얼굴이 재물운을 높이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웃음과 재물 사이에 어떤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저는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모든 것은 기운의 흐름으로 설명됩니다. 웃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양기, 즉 밝고 활성화된 에너지입니다. 웃는 사람의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모이고 그 좋은 기운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를 끌어당긴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원리와 맞닿아 있어요. 둘째, 관계의 원리입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으로 아는 사실이죠. 항상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고 항상 밝고 환하게 웃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재물은 결국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정보도, 좋은 기회도, 좋은 계약도 모두 사람을 통해 오는 거예요. 웃음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재물을 부릅니다. 셋째, 뇌과학의 원리입니다. 이건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웃음을 지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창의적인 사고가 활발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웃음이 뇌를 깨우고 깨어난 뇌가 재물의 기회를 잡는 거죠.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웃는 얼굴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하몬 체크로 보는 재물운 좋은 얼굴의 특징.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몬체크 관상학에서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 얼굴의 특징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마가 넓고 둥글다. 이마는 관상학에서 관록궁, 즉 사회적인 성취와 복록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이마가 넓고 둥근 분들은 사회적인 성공과 재물이 따른다고 봤어요. 특히 이마 중앙에 주름 없이 매끄러운 분들은 30대에서 40대 사이에 큰 재물운이 온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름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이마의 주름도 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가로로 곱게 그어진 주름은 오히려 지혜의 선이라고 봤고, 세로로 찌푸린 주름은 고민이 많다는 뜻으로 봤어요. 코가 두툼하고 콧방울이 넉넉하다. 코는 재물궁입니다. 코의 높이와 두께, 콧방울의 크기가 재물을 담는 그릇의 크기라고 봤어요. 코가 두툼하고 콧방울이 넉넉한 분들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 크다는 뜻이고, 그만큼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코끝이 아래를 향해 살짝 내려온 분들은 재물을 잘 모은다고 했어요. 반대로 코끝이 위를 향해 들려 있는 분들은 재물이 들어와도 빠져나가기 쉬우니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했고요. 입술이 두텁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은 재백궁입니다. 입술이 두터운 분들은 재물복이 있다고 봤고, 특히 위십술과 아래십술의 두께가 비슷하게 균형 잡힌 분들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균형이 맞아서 재물이 잘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분들은 재물운이 상승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게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면 그분의 재물운은 지금 매우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귀가 두텁고 귀불이 발달했다. 귀는 복덕궁입니다. 귀가 크고 두터우며 특히 귀불이 두툼한 분들은 장수하고 재물이 많다고 봤어요. 흔히 부처님 귀라고 하죠. 귀불이 발달한 분들은 젊어서보다 나이 들면서 재물이 더 쌓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고 눈빛이 맑다. 눈은 그 사람의 정신력과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눈에 생기가 있고 눈빛이 맑은 분들은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높아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반대로 눈이 탁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칠 수 있으니 몸부터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재물운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 지금까지는 징조와 타고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고난 관상은 바꿀 수 없어도 후천적인 관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상학에서 행동과 습관이 얼굴을 바꾼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는 겁니다. 방법 하나,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실 때 딱 3초만 환하게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만들어집니다. 관상학에서는 이 연습이 실제로 재물궁인 입 주변의 기운을 활성화시킨다고 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뇌과학적으로도 아침에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하루 동안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게 연구로도 확인됐습니다. 방법 둘, 집의 현관을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라.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입구입니다. 재물도 이 현관을 통해 들어온다고 봐요.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고 물건이 잔뜩 쌓여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다가도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현관이 밝고 깔끔하면 재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신발을 항상 가지런히 정돈하고 현관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관리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재물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 셋. 감사하는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하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소리내어 하는 말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한 것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의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풍요로움이 온다는 것. 이건 철학이기도 하고 심리학이기도 합니다. 방법 넷. 지갑을 정리하고 지폐는 항상 반듯하게 펴서 넣어라.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지갑이 영수증과 카드로 뒤죽박죽이고 지폐가 구겨서 마구 들어가 있다면 그 지갑 안에 머무는 돈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집에는 손님이 오래 머물지 않듯이 정돈되지 않은 지갑에는 돈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폐는 항상 금액 순서대로 정렬하고 같은 방향으로 반듯하게 펴서 넣으세요. 영수증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오래된 카드는 지갑에서 빼내세요. 이 작은 정성이 재물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방법 5.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을 자주 바라보고 아침 햇살을 받아라. 동쪽은 시작과 생명의 방향입니다. 아침 햇살은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양기를 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 5분만 서 있어 보세요.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을 때 눈을 살며시 감고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마음으로 초대하세요. 이 습관이 쌓이면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피부에도 좋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기회가 달라져요. 마무리 웃음은 스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부적.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손바닥이 간지럽고 귀가 뜨겁고 새가 찾아오고 음식이 맛있어지고 잠이 바뀌고 청소를 하고 싶어지고 꿈에서 징조가 보입니다. 이 신호들이 느껴지실 때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웃으세요. 웃음은 하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어떤 비싼 부적도, 어떤 신기한 물건도, 여러분의 환한 미소만큼 강력한 재물운 상승 도구는 없어요. 웃는 얼굴이 하몬체크의 재물궁을 열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기운을 높이고 결국 재물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같아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웃음이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재물이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도 환하게 웃으세요. 그 웃음이 바로 큰 돈이 들어오는 가장 확실한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웃음이 오늘도 큰 복을 불러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